니가 다 하는 거야. 잠시만요 이제. 안녕하세요, 닥터엑셀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의사가 먹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양제 좀 챙겨 드십니까? 저는 종합 비타민 하나 먹고 유산균 하나 먹고. 종류. 오케이. 저는 유산균 최근에 유산균만. 올리유. 올리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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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왜 우리가 그런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5대 영양소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시면 얘기 좀 해보실까요? 저 그거 알아요. 탄단지, 네. 그리고 바이타민, 바이타민. 미네랄, 오케이. 스타크래프트. 베스핀 가스. 예. 탄단지 비물이다. 그렇게 5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많이 보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하고 무기물, 그러니까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보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예요. 실제로 비타민하고 무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의 일부, 정말 극소량에 불과하지만 부족하거나 과할 경우에는 되게 엄청난 우리 몸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A few moments later. 그러면 그 권준만 선생님 본인이 뭐 드시는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왜냐면 많이 갖고 오셨네요.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밑밥이 아니고요. 이게 의사나 약사나 되게 견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제 사견이고요. 저도 나름의 공부와 여러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판단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본인이 제시를 했는데 시청자들한테 본인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본인은 뭘 하는 거예요? 따라와 그럼. 따라와. 제 거 드셔도 됩니다. 예, 따라오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종비, 줄여서 종비죠. 종합 비타민은 여러 가지 비타민하고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B는 이제 항피로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로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특히 이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좀 피로하거나 뭐 약간 과로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하나씩 드시게 되면 정말 큰 효과를 저는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드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B도 12 뭐 이렇게 엄청 종류가 다양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뭐 B1, 6, 뭐 12 여러 가지가 있죠. 종합 비타민에서는 보통 비타민 B가 그 여러 가지 군이 종합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하나만 복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종합 비타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드세요? 저는 이거 먹어요. 제가 외국 여행 갔을 때 미국에 가면 되게 싸잖아요. 광고하는 건가요? 예,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미국 회사한테 광고를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실버 드세요? 원래는 이제 부모님께 드렸다가 여기 약간 속쓰림이 있어요. 그래서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전혀 없으니까 복용하는 거고. 또 다른 성분으로는 비타민 A, C, E 합쳐서 비타민 에이스군입니다. 네, 이거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활성산소라는 거는 우리 노화의 주범이고 또 여러 이제 만성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당히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타민 B, C 그리고 여러 미네랄 성분에서는 약간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종류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본인에게 섭취해 봤을 때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종합 비타민에 대해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미루는 하겠습니다. 건가요? 미룰게요. 꼭 해주세요. 네, 꼭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과 네, 약속입니다. 여러분들과 약속이니까요. 네, 다음 영양제 두 번째로는 칼슘 바이타민 D 복합제입니다. 왜 웃으시죠? 다른데 바이타민 D. 비타민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욕먹어요. 못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바이타민이 맞고요.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실을 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이제 비타민 D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비타민 D는 저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주로 햇볕 많이 쬐면 햇볕. 또? 그렇죠. 네. 햇볕? 햇볕 말고 있나요? 표고버섯 많이 표고버섯. 먹으면 맞습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광합성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광합성을 별로 안 하죠. 네, 선크림. 맞습니다. 선크림을 막잖아요.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잖아요. 음.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가 효과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팔다리를 충분히 노출시킨 채로 한 2-30분 정도는 쐬줘야 그나마 비타민 D를 결핍하지 않은 정도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비타민 D 결핍으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영양제로 꼭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비타민 D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뼈 형성, 뼈 생성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칼슘이랑 같이 복용하게 되면 장에서 칼슘 흡수를 조금 더 활발하게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복합제로 많이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 칼슘은 우유 같은 데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유를 그냥 몇 잔 마시고 이러면 칼슘은 굳이 안 챙겨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뭐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3끼 정도를 꾸준히 복용했다고 했을 때 네. 이제 우유를 한두 잔 정도만 섭취를 하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우유 자체가 이제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만성 질환 일으키는 좀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지방 우유는 좋나요? 저지방 우유가 훨씬 낫겠죠, 아무래도. 저지방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네요. 그래서 장년층 같이 지방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칼슘 섭취를 따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는 그 식단 관련된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피라미드를 보면 칼슘 비타민 D가 가장 상위층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칼슘 비타민 D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주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세 번째로는 오메가3,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데 반해서 좋은 기능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자, 오메가3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효능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행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최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산부가 오메가3를 복용했을 때 그 태아의 뇌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있고 그 이유를 봤더니 오메가3의 성분 중에 DHA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DHA가 우리 뇌신경세포의 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복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뇌 성장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령기 아이들이 복용을 했을 때 어떤 학습 능력의 발달에도 조금 도움이 되더라라는 논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먹어요. 제가 지금 먹는 거 다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하다. 오메가3 이거 다 드세요? 벌써 2개 드셨네요? 이틀 먹었죠? 네. 예. 네. 하루에 2알 먹은 게 아니고 이틀 먹었거든요. 네, 네 번째로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량을 복용해도 크게 부작용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진정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괴혈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선원들 막 많이 걸리는 배에서 네, 비타민 섭취 맞아요. 비타민 C 결핍으로 괴혈병이 생겼거든요. 이제 피부에 멍들고 이제 잇몸에 출혈이 생기고 막 그런 건데 그거는 왜 생기느냐? 이제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네. 돼지 껍데기? Nope. 콜라겐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조직에 다 콜라겐이 분포해 있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은 여러 조직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조직이라. 네,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이 약해져서 예를 들어서 혈관벽 조직이 약해지면 출혈이 생기는 거고요. 피부 조직이 약해지면 피부 노화가 빨리 오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니까 그만큼 이제 비타민 C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중에서는 또 노화가 가장 빨리 오실 거니까 더 하루라도 빨리 챙겨 드시는 게 좋겠네요. 저요? 예. 갑자기 들어오시네 이렇게. 네. 비타민 C가 사실 레몬이나 뭐 이런 과일 속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음식물로 섭취하는 게 좋지 않나요? 당연히 좋죠. 모든 영양소는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무슨 과일 같은 게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영양제로라도 어떻게든 보충을 하는 게 영양제도 좋지 않을까. 비싸잖아요. 영양제 되게 쌉니다. 특히 비타민 C 같은 그래요? 경우에는 뭐 200개씩 들었는데 1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 저는 근데 비타민 C 잘못 먹으면 가끔씩 속이 쓰리던데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비타민 C는 실제로 산도가 많이 낮습니다.
pH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보통 폐하. 폐하. 네. 폐하가 되게 낮기 때문에 위에 장애를 좀 일으킬 수 있어서 위장 장애가 심하신 경우에는 보통 중성 비타민 C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드시거나 아니면 식후에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 각 영양제들을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용성하고 수용성을 나눌 수 있겠죠. 이제 지용성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데크가 아데크 ADK, 그 다음에 오메가3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는 생선. 지용성입니다. 그냥 지방에 잘 녹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저는 까먹어서 보통 그냥 아침 식후에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으로 뭐가 있습니까? 비타민 B, C가 있잖아요. B, C는 공복에 먹는 게 좋은데 아까처럼 위장장애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식후에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칼슘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구연산 칼슘, 탄산 칼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탄산칼슘 그 눈 올 때 뿌리는 그거 아니에요? 무식한 놈아.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속쓰림을 좀 많이 유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식후에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편한 거는 까먹지 않으려면 아침 식후에 다 털어놓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네. 영양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영양제 먹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들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제가 그래도 3개만 꼽았습니다. 지금 점점 그 영상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품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영양제를 맹신하는 건 금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본인이 다 추천을 해놓고 맹신은 금물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막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조제예요. 치료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식품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꼭 막 이것저것 다 챙겨 먹어야 돼라는 강박관념은 굳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영양제 성분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뭐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되게 비싼 거를 선택을 하실 경우에 그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먹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형편에 맞춰서 오래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영양제들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영양제는 최근에 핫 트렌드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영양제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움이 된다라고 나온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비타민 때문에 D. 비타민 D 뭐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또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지를 하고 영양제 복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났죠? 정말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물이 고여 있으신데. 제가 아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 소리 하려다 말았어요. 지금 자꾸 하품을 하시길래. 아이가 너무 좋아서 그만 저는 이렇게 열광을 했는데. 네, 여러분,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도움이 된다라고 나온 것들이 나중에 다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있거든요. 그거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되게 비싼 데 맞춰서 오래 꾸준히 먹을 수